안녕하십니까. D&B 덥스텝 DJ로 활동하고 여러 장르 건드리면서 프로듀싱하고 있는 제이패스입니다. 두 번째 비디오로 또 다시 인사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이 비디오를 추천해주시고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과 수업 문의해주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더 퀄리티 높은 수업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연구하겠습니다. 비디오 들어가기 이전에 간단하게 몇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제 뉴스레터 관련 부분입니다. 구독을 하시면 비디오 관련 업데이트 소식, 무료 VST 추천 사이트, 그리고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무료 샘플 링크, 그리고 저와 연관된 이벤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름과 이메일 기재해 주시면 매주 수요일마다 비디오 업로드 이전에 내용이 업데이트되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설문조사 관련인데 아래 링크 따라가시면 이제 앞으로 제가 비디오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이 유튜브 시청자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수업을 구체화시킬 수 있게 간단한 질문들을 취합해 봤는데요. 이름, 좋아하시는 장르, 현재 쓰고 계시는 VST 신스 정보를 주시면 여기에 맞게 또 큐베이스 강의만이 아닌 신스 관련 무료 강의도 할 예정입니다. 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비디오를 시청하실 수 있는 결과를 원하시면 시간을 갖고 짧은 시간 투자하셔서 내용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모든 비디오에 한 가지 항목을 더 추가시키기로 했는데요. 강의 내용을 항상 유튜브 접속 없이 작업 중 레퍼런스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는 모든 주제 제가 다루는 내용들은 PDF 파일로 정리를 했습니다. 아래 다운로드 링크 참고하시고요. 큐베이스 이용하실 때 문서 활용 바라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면 아래 타임스탬프로 시간을 지정했으니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주제로 건너뛰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1대1 강의 내용을 문의하신 분들께 공통적으로 제가 제공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제 수업의 차별화 포인트를 문의하시는데 수업의 차별화 포인트 5가지로 추려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 수업 코스는 1개월에서 4개월 코스가 있고 이 코스는 상담 이후 결정을 하고요. 월 4회 그리고 월 4회 중에서 주 1회 2시간 수업 진행 과정에서 모든 수업 시간에 다뤘던 소재는 수업이 끝난 이후에 PDF 파일로 배운 내용, 키포인트 정리해서 드리는 부분이 첫 번째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업 이후에 그 내용에 연달아 제가 과제를 내주는데 간단히 말해서 숙제입니다. 그래서 숙제를 저한테 제출하시면은 그 제출된 프로젝트 파일을 꼼꼼하게 점검을 해드리고 점검하는 모든 부분들은 비디오 영상 보시는 바와 같이 영상으로 녹화해서 본인이 집에서 혼자 계속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영상 파일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세 번째, 수업 과제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의 열정을 존중하는 의미로 개인의 기량에 따라서 제출하신 분량을 다 점검해 드립니다. 체력과 정신력이 되시면은 제가 다 열정적으로 검토해 드린다는 점 참고하시고, 네 번째, 만일 설치 관련 작업상 막히는 부분이 생겨서 의문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저와 수업 시간 외에 약속을 잡고 스카이프 화면 공유를 통해서 상세하게 본인의 화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조언해 드린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2시간 무료 상담을 첫 시간 때 해드립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성, 도착 목표 지점, 희망하는 프로덕션 퀄리티에 대한 철저한 상담을 통해 단순히 큐베이스 기능을 배우는 수업보다는 개인화된 어떤 커리큘럼과 불필요한 단계적 수업이 아닌 도착 지점까지 촉진할 수 있는 어떤 디테일한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아래 내용 부분 수강 신청 링크 클릭하셔서 기본 정보 입력하시면 접수 받는 대로 제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메일 뉴스레터 구독 없이 간접적으로 정보를 접하고 싶으시면은 페북과 트위터 통해서 내용을 접하시면 됩니다. 아래 상세 내용 참고하시고
키베이스 7으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로 오디오 인터페이스, 미디 인터페이스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위에 올라가셔서 Devices, 장치로 들어가면은 맨 마지막 하단에 Device Setup이 나옵니다. 더 들어가기 이전에 간단한 용어대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많이 들어본 VST, Virtual Studio Technology, 해석하자면 가상 스튜디오 기술이란 뜻인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플러긴과 하드웨어를 원활하게 통합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ASIO, Audio Stream Input Output, 오디오 입출력의 흐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키베이스와 오디오 인터페이스 사이에 통신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보내면서 지연이나 잠복 없이 원활하게 작동해주는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ASIO 부분에서 드라이버를 설정해주는 창을 보시면 여기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설정해주는 데거든요. 첫 번째로 DirectX Full Duplex를 보겠습니다. 윈도우즈 기반 드라이버 모델인데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아직 구입 못하신 분들, 구입 대기 중인 분들은 이 드라이버를 쓰시면 됩니다. 이 드라이버는 키베이스 설치하실 때 자동적으로 DirectX 최근 드라이버를 업데이트 해주거든요. 그리고 맥 유저 같은 경우에는 코어 오디오를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Generic Low Latency ASIO 드라이버인데요. 해석을 하자면 대기 지연 시간, 레이턴시가 일반적으로 낮은 ASIO 드라이버입니다. 레이턴시를 조금 더 깊게 설명하자면 레이턴시는 입력 대기, 지연 시간, 잠복 기간으로 이제 디지털 시스템에서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시간이라고 인식하면 됩니다. 특별한 ASIO 드라이버가 없으시면은 Generic Low Latency ASIO 드라이버 이 옵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구입하신 분들은 인터페이스와 드라이버가 다 있을 경우 여기 ASIO Fireface를 선택하듯이 본인이 쓰고 계신 오디오 카드 모델명이 입력된 ASIO 드라이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시면 좌측 하단에 제 인터페이스가 뜨죠? 그럼 일단 좌측 하단으로 가기 이전에 우측을 봅시다. Release driver when application is in background라는 박스가 나오는데 이 뜻은 키베이스가 다른 프로그램 바탕 내지는 뒷면에 있을 경우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해제시켜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위앰프나 아니면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 아이튠즈 같은 플레이를 키베이스 말고 재생하려고 하는 선택 시 키베이스의 오디오 기능은 자동으로 이제 꺼집니다. 해제되는 거죠. 현재는 체크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키베이스를 임시로 벗어나도 플레이어가 아닌 인터넷 내지는 다른 프로그램을 옮길 경우 키베이스와 함께 사운드가 재생 가능합니다. 아래 보이시는 내용은 입출력 레이턴시 값 내용인데요. 레이턴시 값 조절은 설치한 오디오 드라이버 들어가셔서 컨트롤 패널 제어판 누르시면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제어판으로 이제 접근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이시는 패널은 제 RMA 인터페이스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모델이고 본인이 갖고 계신 인터페이스는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인터페이스 세팅 안에 들어가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버퍼의 크기를 정해줄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요. 버퍼의 뜻은 간단히 완화하다, 완충하다인데 지금 경우는 사운드의 지체를 완화해주는 역할이겠죠. 따라서 오디오 샘플 사이즈를 보시면은 작은 숫자의 샘플부터 큰 숫자의 샘플이 보이는데 오디오 버퍼의 크기는 오디오 재생 성능과 레이턴시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요즘 다행스럽게 하드디스크 성능이 많이 향상했기 때문에 예전 컴퓨터처럼 레이턴시가 많이 감지되지 않을 거예요. 자, 이 모든 게 이제 너무 복잡하게 들리시면은 이걸 해결해주는 방안은 다이렉트 모니터링 기능이 있습니다. 다이렉트 모니터링은 레코딩 음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어서 선택하면은 레이턴시가 없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클럭 소스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끼리 연결해주는 기능인데요. 디지털 오디오 클럭,
디지털 신호 기간, 마스터와 슬레이브를 설정해주는 관련 부분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인터페이스 모델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제 인터페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어판 안으로 들어가서 클락 소스 세팅을 여기서 하면 됩니다. 클락 소스 내용은 초반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아래 포트를 보면 포트들이죠. IO는 인풋 아웃풋을 표기하는 거고 입출력이고요. 노란색은 입력, 파란색은 출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쓰는 RME 모델은 18개 입력이 가능하고요. Show As는 오디오 트랙 설정 시 보여지는 이름을 여기서 디폴트 값으로 정해진 인터페이스 이름 말고 본인이 알아보기 쉽게 수정해서 입력하셔도 됩니다. Visible 부분은 포트를 공개 아니면 비공개로 설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입출력이 있을 경우 클릭을 하시면은 오디오 팝업 메뉴에서 표시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으로 쓰시면 되고 비공개된다고 해서 기능이 비활성되지 않는 점 고려하시면 됩니다. State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활성화 내지는 비활성화의 여부를 표시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비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을 활성화시킬 의도가 있으시면은 VST 커넥션 부분에 들어가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관련 내용은 앞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다가 만일 혼돈될 경우가 있으면은 위에 리세트 초기화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모든 채널이 공개로 설정으로 변하고 입력하신 포트의 이름들도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디폴트 이름값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Advanced 옵션은 거의 건드릴 필요는 없지만 기능상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Audio Priority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순위를 정하는 옵션인데 창을 열면 Normal, 보통, 그리고 Boost, 증가시키는 기능으로 나눠지는데 Normal는 키베이스 오디오 미디 작업 프로세싱 순위를 동등하게 처리되고요. 부스트를 선택하실 경우 미디보다는 오디오 성능에 더 최적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디오 트랙을 비교적 미디보다 비율이 높으면 효과가 있고 반대로 많은 미디 트랙에 비중이 적은 오디오 트랙, 근데 오디오 트랙이 재생이 문제가 있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멀티 프로세싱 옵션은 컴퓨터 CPU가 듀얼 이상일 경우 키베이스가 작동하는 데 있어서 프로세싱 파워를 균일하게 배분해줍니다. 아래는 키베이스 7에서 새로 나온 기능, 윈도우즈에만 적용이 되는데 ASIO 카드는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계산될 필요 없는 오디오 채널들을 미리 데이터 처리를 해줘서 더 많은 플러긴들과 트랙을 사용하면서 낮은 버퍼 크기로 트랙들을 재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위에 멀티트랙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을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고요. 멀티트랙 옵션이 활성화 안 됐을 경우에는 클릭을 할 수 없습니다. 밑에는 스타인버그 오디오 파워 스킴, 스타인버그 오디오 전원 운영 제도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이 부분 또한 윈도우즈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기능적으로 보자면은 또 다시 레이턴시 없이 작동하게 하는 설정이니까 클릭하시면 되고 선택을 하신 이후 키베이스에서 컴퓨터 소비 전력을 많이 먹는데 사용 여부를 묻습니다. 그래서 파워 소비 전력 우려가 있으신 노트북 사용자들은 선택을 고려해 주시고 만일 비사용 시 오디오 하드웨어 버퍼 크기를 증가시키는 부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디스크 프리로드 해석하자면 디스크를 미리 로딩한다고 인식하면 되고 최소 2초에서 최대 6초까지 선택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키베이스가 하드디스크로부터 데이터를 읽거나 쓸 때 미리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오디오 작업 시 컴퓨터의 메모리 램으로 미리 인식해서 읽는 데이터의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하드디스크의 전송 속도가 느려서 전체 성능이 느려지면은 디스크 버퍼 수를 늘려주시면 6초죠. 최대 6초. 조금 더 부드럽게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아래는 Adjust for Record Latency.
해석하자면 녹음 시 입력 대기 시간 조절, 인터페이스 입출력을 통해 녹음 모니터할 경우 녹음한 소스가 레이턴시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했던 위치에서 녹음이 안 되고 갑자기 사운드가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 옵션을 선택하는 겁니다. 반대로 클릭을 안 했을 경우에는 아래 Record Shift 녹음된 파일 이동이란 뜻으로 보면 되고 여기에서 본인이 수동으로 이동 단위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0에서 10,000 기준으로 입력을 하면 되고 플러스는 앞으로 마이너스는 뒤로 이동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정하다가 너무 복잡한 어떤 위치에 서 있을 때 위에 Set to Defaults를 누르면 키베이스 기본값으로 돌아갑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Advanced Option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MIDI 연결은 좌측 MIDI 폴더 밑에 MIDI Port Setup, MIDI 포트 설정을 보시면 됩니다. MIDI 포트는 오디오와 동일한데 다만 다른 부분은 Device, 장치 부분과 In All MIDI Inputs, 모든 MIDI의 입력들 이 두 부분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디바이스는 사용할 수 있는 장치가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In All MIDI Inputs는 큐베이스에서 MIDI 트랙을 녹음할 때 본인의 MIDI 인터페이스 포트가 여러 개인 경우 각 트랙에 사용하는 MIDI 인풋을 따로 지정할 수 있지만 All MIDI Inputs, MIDI 입력 옵션을 선택하면 개별적인 선택 없이 모든 MIDI 입력들을 선정해 줍니다. MIDI 인터페이스 설치가 되면은 디폴트로 All MIDI Inputs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두시면 됩니다. 아래 박스는 윈도우즈에만 적용됩니다. 타이밍 문제가 있을 경우 MIDI 장치에 따라 타임스탬프 기능이 있습니다. Windows MIDI Inputs과 Direct Music Inputs로 나뉘는데 장치 칼럼에 표시된 내용을 확인하시면 사용자의 MIDI 인터페이스가 Windows MIDI로 설치되어 있거나 Direct Music으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실시간으로 MIDI 데이터를 보낼 때 타이밍이 밀리거나 당겨지는 경우를 방지시켜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체크하시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디오와 미디를 설정했으니 연결을 해서 가동을 해봅시다. Devices 메뉴에서 BST 커넥션을 선택하시거나 단축키 F4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창은 큐베이스 전체 입출력 신호 경로를 설정해주는 데고 연결해주는 조종실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위에 있는 탭을 보시면 카테고리가 쭉 나오죠. 6가지로 나뉘는데 여기서 인풋스와 아웃풋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스 입력 부분을 보면은 add bus가 나오죠. 여기서 버스는 쉽게 얘기하면 시그널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호를 보내면서 여러 통로로 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버스 관련 부분은 이제 계속 큐베이스를 배우면서 믹싱과 마스터링 접하면서 항상 나오는 소재이기 때문에 나중에 더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기능적인 면을 일단 검토하고 넘어갑시다. 자, 애드버스를 추가하면은 입력 옵션이 여러 가지로 뜨는데요. 모노, 스테레오, 기타 등등. 기타 부분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단 스테레오로 선택을 하세요. 디바이스로 오시면은 입력 개수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전에 설정한 디바이스 셋업에서 Visible, 공개, 비공개에 따라서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버스를 추가를 하게 될 경우에는 디바이스 셋업에서 봐왔던 비활성화, inactive 된 부분이 active로 활성화로 표기됩니다. 현재 여기 인풋에서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보여드릴 수 있지만 지금 당장에는 인풋 스테레오만 설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출력, 아웃풋 부분도 인풋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